온갖 스윗한 척은 다 해놓고 좀 비서들 성폭행하고 그딴 짓 좀 하지 말고 일단 이 기본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하원기입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현수막을 공개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비판을 아주 세게 받았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했다가 조롱받거나 욕을 먹는 일이 아주 흔하죠. 이걸 보는 20대 30대 여러분들은 여든 야든 우리 한국 정치권 보면서 답답하실 거고요. 오늘은 청년과 관련된 얘기인 만큼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자진납세를 하고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속한 정당에 쓴소리로 포문을 엽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그래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왜 정치를 혐오할까? 혹은 각 정당들은 그렇게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열망하면서도 왜 꼭 2030 세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만 갈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수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20대 30대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혹은 혐오 감정이 매우 강합니다. 이게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무당층 규모를. 이게 뭐 제가 영상 만들기에 유리한 특정 여론조사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건 비슷한 기간의 MBS 전국 지표조사인데 여기서도 보면 20대 30대가 팍 튀어요. 뭐 사실 찾아보시면 다른 여론조사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20대 30대는 원래 정치에 관심 없다. 세상 그 나이에는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동시에 자기 삶이 얼마나 팍팍한데, 그래서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다. 그럴 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건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의 2018년 5월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이때도 20대는 무당층이 35%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처럼 48%에 비하면 꽤 차이가 나죠. 특히 30대는 더 합니다. 요즘 무당층이 뭐 한 34%, 35%에 육박하는데 2018년만 해도 어떻습니까? 18%입니다.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2030으로 묶는다 치면 정치 무관심층, 부동층이 이때랑 요즘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때가 좀 특수했느냐? 2017년을 한번 볼까요? 이때는 심지어 20대들도 23%밖에 안 됩니다. 뭐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어줘 버렸지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폐허 위에 새 정부가 그래도 좀 잘해주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20, 30대도 정치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자기들이 촛불 들고 나와서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걸 이뤄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20대 30대들이 왜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지, 왜 그토록 정치권을 혐오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권에 있어 본 바 사실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이랑 이 2030 세대랑 세계관 자체가 달라.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세계관과 통하는 정당이 있어요.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들도 본인들의 세계관과 통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런데 지금의 20대 30대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세계관이 뭡니까? 말이 보수 정당이지. 요새 하는 거 보면 뭐 이념적 보수 색채를 띠긴 하나요? 가령 뭐 이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 안보를 탄탄히 하고 뭐 그래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고 그러나요? 보수의 핵심이잖아요. 시장 경제와 국가 안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아서 자연스럽게 고소득을 올리는 학원 일타 강사들 보고 뭐 범죄자라고 하고 있어. 단지 고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아니 그게 왜 범죄입니까? 시장 자유경쟁 모릅니까? 그렇다고 뭐 국가 안보를 탄탄히 하고 있나요?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우왕좌왕 알림 보내다가 뭐 난리를 치질 않나? 이거 이때 뭐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으면 뭐 서울 사람들 다 죽었죠. 서울수도 한복판을 뭐 무인 정찰기에 뚫리질 않나? 그렇다고 우리 장병들한테 잘하기를 하나? 해병대원이 수해 대응 나갔다가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상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이걸 진상조사해서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하는 수사단장을 탄압합니다. 이런 거 보면 말로는 안보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보팔이거든요. 어르신들한테 사기치는 거라고. 대체 이 사람들이 왜 보수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수 이념이나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그냥 권력자를 쫓죠. 권력자가 아니면 강성 지지층들한테 맞춥니다. 당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은 누구의 세계관에 맞춥니까?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세계관에 맞추는 거죠. 그래야 지지받고 당선되니까. 사람은 보통 어릴 때 형성된 세계관이 거의 평생을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70대인 분들이 20대 30대일 때 혹은 10대일 때 우리나라가 어땠나요? 이 전후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다가 뭐 전쟁에 대한 공포, 북한에 대한 공포, 그래서 뭐 반공정서가 짙어지는 그런 시대인 동시에 안쪽으로는 이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라 일으키고 이런 게 이제 지상과제였던 세대 아닙니까? 사실 존경스러운 세대거든요. 이 세계관에 맞아떨어지는 지도자가 그래서 군사정권과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 독재를 하긴 했지만 사실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뭐 진보 진영에서는 추가라고 인정 안 하려고 들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공이 있는 분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6070 어르신들은 자기가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켰던 그에 대한 자부심과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적 기틀을 다졌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일으킨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당한테 들어바쳐서도 안 되고 이 쉽게 침략당해서도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 이런 거에 반응을 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분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이분들이 20대 30대였을 때 한국 사회가 그랬으니까. 반면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보수가 보수의 이념이랑 관계없이 놀듯이, 제가 속한 정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진보적입니까? 이분들 지금 세계관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40대 50대들이죠 이분들의 20대 30대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이제 좀 먹고 살게 됐어, 산업화도 됐어, 경제도 발전해. 근데 아직 권위주의 정권이 막 독재를 해. 고전에는 전두환이 막 독재를 하고 인권을 유린했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보수 권위주의가 한국 사회 전반의 기득권을 차지했죠. 그래서 이 386 세대와 40대 50대들은 젊은 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막 데모했죠.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이 군사 독재 정부와 막 싸웠어. 배고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막 탄압해서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결국 한국은 이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쟁취해냈죠. 기적의 나라입니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들이 거기서 진화를 안 하네. 이제 독재 정권 없는데도 아직도 독재와의 싸움을 이야기를 해. 윤석열 대통령은 탱크 몰고 가가지고 정권을 찬탈한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다수의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거라고. 선출된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 운영을 못해도 전두환처럼 독재하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한 손에 검찰 들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막아요. 전두환 때는 안기부에서 공안경찰, 공안검사, 심지어 판사한테까지 쪽지 전달해가면서 야매로 판결하던 시대입니다. 아니, 그때 왜 빨갱이 만들어가지고 막 없던 죄도 뒤집어 씌워서 죽일 때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안기부에서 막 잡아가거나 재판 받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이 막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에서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탄핵당합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통치, 허접한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방식도 역시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의 투쟁의 방식은 늘 그저 뭐 독재와의 저항, 뭐 친일 세력으로부터의 독립투쟁, 이런 레토릭을 뽑아서 싸우죠. 이유는 이 양반들 젊었을 때 형성된 세계관이 그거라서 그렇습니다. 민족, 독립, 해방, 자유,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실제로 6070 산업화 어르신들처럼 성취도 이뤘고 대한민국 역사에 공헌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의 이 2030 세대들은 6070 어르신들은 물론 이 4050 세대들과도 세계관을 공유할 수가 없죠. 지금 2030들이 사는 사회는 보릿고개를 넘어 산업화로 경제발전, 독재가 아니거든.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윤두창, 찌! 이런 표현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쓰는데, 이런 얘기한다고 잡아가는 권력자 없거든요. 전두환을 그렇게 욕했어 봐라. 당장 잡아가지. 그리고 지금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 아닙니까? 뭐 북핵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긴 합니다만, 김정은은 자기 권력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결코 핵을 쏠 수 없다는 걸 2030 세대들도 잘 알고 있고, 6070 어르신들 젊을 때야 막 무장공비 내려오고 막 간첩 활동하고 이랬지만, 요즘 시대에 활동하는 간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정부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때려잡자 이런 얘기를 해도 2030 세계관이랑 안 맞아. 그런 걸 이제 6070 세대처럼 실제로 겪거나 보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2030들 입장에서는 자기 세계관에 맞는 정당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관심 없는 이유 중에 핵심입니다. 청년 정책이 없다, 청년 인사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관을 반영하는 정당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6070 어르신들이 20대 30대일 때 그들의 실존적 문제 혹은 국가적 사회적 과제가 반공, 산업화, 경제기틀 마련이었고, 반면 40대 50대들이 20대 30대일 때 그들을 괴롭혔던 실존적 문제는 뭐 권력이 자꾸 누구 잡아 가두려들고 말을 못하게 하고 사상 탄압하고 이런 거라서, 그들의 국가적 사회적 과제도 전두환 독재 정권 타파, 자유 쟁취, 민주주의 확립 이런 거였는데, 지금 20대 30대들의 실존적 보람과 사회적 과제가 뭡니까? 경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편으로는 공무원 몰빵 현상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연끌투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반대의 극단적인 현상 같지만 진짜 본질은 하나거든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경쟁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에요. 공정한 경쟁 이런 걸 왜 원했겠습니까? 경쟁이 좋아서 원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일루에서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안타 치고 홈런 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도 점수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그 와중에 3루에서 태어난 놈이 반칙해서 가져가 버리는 그런 시대니까, 이런 더럽고 치사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살고 싶으니까 향후에는 이제 경쟁이 덜할 좀 안정적인 공무원에 몰리거나, 아니면 이제 한방주의로 떡상하고 빠지려는 코인 연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 한켠에는 반칙에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인정할 수라도 있게 싸워나 보고 패배하자,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모두에게 평평한 룰을 만들어라. 그래서 공정한 경쟁 이런 걸 막 주창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괴로워서 그런 거라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른이란 사람들이, 그것도 정치권이 매번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20대 30대 입장에서 이런 실존적 문제와 이런 시대적 과제를 정치가 해결은커녕 관심도 안 기울여줘. 오히려 막 지네 아들 딸한테 막 자기가 아빠 찬스를 막 써주고 있어. 빡이 쳐요 안 쳐요? 아니 당연히 20대니까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니까 당장 집 못 사도 돼.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길거리 나앉지 않게, 내 가족들이 길거리 나앉지 않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집 한 칸 구할 수 있나? 이런 이제 미래를 떠올려 보면 불안한 거야. 못 그럴 것 같은 거야. 경제는 충분히 발전이 됐지만 거기에 내 자리는 없는 것, 내 몫은 이미 고갈되고 없는 것,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는 확립이 되었지만 그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여유가 없어. 예전에는 존재했다는 삶, 가령 뭐 열심히 살아서 대학 가고 취직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애 낳고 뭐 그 과정에서 대출을 좀 받았으면은 그거 갚아 나가면서 애 키우고 애들 공부시키면서 동시에 노후 준비도 좀 하고, 이런 평범한 삶의 단계들에서 요새는 아예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부터 뭐가 안 되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꼭 인서울대학이 아니더라도, 뭐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꼭 누구만큼 엄청 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저런 보편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런 보편의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냥 저 보편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무슨 대단히 큰 성공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우리 사회 전체로 치면은 10%도 안 되는 그 사람들만 생존이 가능하고, 아니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90%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이런 열패감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라면 그럼 실패한 사회지. 10%만 성공한 사람이고 90%가 패배자면 그 사회 자체가 패배인 거지. 패배자들의 사회 아닙니까? 90%가 패배자인데 어떻게 그 사회가 패배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잘난 놈들이 성공하는 거, 더 많은 과실 가져가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나도 노력한 만큼은 살 수 있어야 뭔가 노력할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미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2030 세대들이 이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냥 자기가 머물 집을 구한 것 뿐인데 막 사기를 당해서 순식간에 막 빚더미에 앉는단 말이야. 이 해결을 못하니까 막 목숨을 끊어요. 근데 국가나 정치가 여기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야,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따지면 주가 조작 피해자들 이거 다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되냐? 뭐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사람들까지 뭐 다 사회가 책임져야 되냐? 일단 개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있는데 장난치냐고. 아니 주가 조작이야.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했다가 뭐 사기를 당하든가 손실을 당하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은 국가가 공인한 중개사를 통해서 당하는 사기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집을 구했을 뿐인데 목숨을 잃어야 했단 말이에요. 성질이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뭔가 이런 제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대량의 사람들이 전세 사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구제를 해주거나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평범한 20대 30대들이 어떻게 지지를 해줍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정부가 폭정을 하면 제1야당이 그 폭정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제1야당이 국민한테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제1야당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어요. 야당이 국민을 지켜줘야 국민이 그런 야당을 지지하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지켜주지. 국민이 야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야당을 지지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야당이 국민을 지켜야 지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검찰 독재 정부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30이 대체 이런 정당들을 왜 지지해? 지금의 2030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결혼도 출산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아예 국가소멸 단계로 치닫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더러 노력해서 결혼하고 애 낳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 듣기엔 나도 죽으란 소린가? 이렇게 들릴 거라고.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내걸었다가 질타받았던 그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30 세대에게 미움받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무슨 정치에 관심도 없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상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좀 추구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주인, 주권자로서 정치에 요구하는 것, 이건 별개거든. 그런데 정치는 요새 애들은 뭐 정치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뭐 걔네들 이기적이라 가지고 지들한테 이익되는 거 주면 좋아한다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을 그냥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대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금 준다 그래봐요. 뭐라 그러나 당장 그게 네 돈이냐? 그거 다 우리가 나중에 갚아야 할 세금 아니냐? 왜 국가 예산으로 네 지지율 사려고 드냐? 그런
포퓰리즘 하지 말고 이 모순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서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좀 내 스스로 벌어먹고 성장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존해서 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에도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진짜 거대 담론에 관심이 없고 그냥 정치권이 자기한테 이익만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대체 이 젠더 갈등은 뭐고 공정과 상식은 또 뭐며 그 거대한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게 뭐 단지 그 사람들 이익 문제입니까? 사회의 옳고 그름, 외교의 방향, 평등과 공정에 대한 뭐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투고 부딪히면서 나오는 현상들 아닙니까? 뭐 20대 30대들은 다 무지렁이라 가지고 정치는 무슨 개판을 쳐도 나한테 그냥 이익만 주면 눈 감아준다 뭐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내 삶은 내 삶의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정치는 좀 정상적으로 좀 국가 공동체를 고민하고 운영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2030 세대들도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20대가 뭐 보수정당 지지했다가 민주당 지지했다가 보수정당 지지하는 거? 그거 그 20대 입장에서는 6070 반공 세계관을 가진 정당이나 4050 반독재 세계관을 가진 정당이나 낡은 건 매한가지고 자기들 세계관과는 공유가 전혀 안 되니까 일단 있는 정당들 중에 그때그때 덜 미운 쪽 혹은 심판하고 싶은 쪽 뭐 좀 더 나은 쪽 그래도 좀 기대해보려는 쪽 이번에 회초리 안 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쪽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표를 줘요. 그래서 무슨 이 젊은 사람들이 보수화된 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캐스팅 보트인 거라고.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에 표를 줬는데 1년 만에 보수화돼가지고 2021년에 보수정당에 표를 줬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요즘 또 총선 다가온다고 청년들 표심 잡아보겠다면서 오바질들을 하다가 막 욕들을 들어먹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청년 할당제를 해서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국회에 넣어줘라 혹은 뭐 한 자리 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런 정체성의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대 30대가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래도 기성세대들보다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그 또래 20대 30대들의 고충을 잘 대변하고 해결하려고 들지 않으면 그런 것보다 그냥 기성세대 기득권들한테 줄대가지고 자기 개인 자리나 차지하려고 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었더라도 2030 세대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50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청년들한테 훨씬 더 도움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들이 정치에 원하는 건 나한테 이익을 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좀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느 세대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공직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개판을 쳐도 나한테 이익만 주면 그만인 게 아니라 심지어 당장 나한테 이익을 안 줘도 되니까 정치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 이런 걸 어기진 마라. 좀 뱉은 말은 지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우기지 말고 기득권들 자기 이익보다는 그래도 국가와 공동체와 국민을 좀 생각하면서 일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국민의 최고 책임자면 홍범도 흉상이랑 싸우지 말고 좀 불평등이랑 싸우고 그냥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욕망을 운동권적 관성으로 뭐 죄악시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막 뒤로 똘똘한 한 채씩 챙기고 있는 그런 짓은 좀 하지 말고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그래야 될 검찰이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권력투쟁 파워게임 하는데 자기 권한을 좀 오남용하지 말고 온갖 스윗한 척은 다 해놓고 좀 비서들 성폭행한 거 그딴 짓 좀 하지 말고 일단 이 기본 위에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 정책이고 뭐고 다 이 기본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는데 무슨 정책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다가오는 총선에서든 아니면 그 이후에든 2030 젊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지를 받으려면 어설픈 선거용 선심성 청년 정책 혹은 뭐 청년 인사 30% 할당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의 세계관에 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뭔지 어떤 실존적 불안과 고통에 빠져 있는지 뭘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이 세계관에 접속해야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4050들 덕에 자유를 획득했고 6070 산업화 어르신들 덕에 경제발전도 획득했는데 그렇다면 그 과실이 과연 고루 퍼지게 혹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설계해 놨는가? 내가 엄청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내가 노력하면 그 노력에 맞는 보상 정도는 얻을 수 있고 사람 대우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맞는가 우리 사회가? 이런 걸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겉핥기식으로 그 이해하는 2030 그런 표피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세계에 접속해야 비로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갈 수 있다. 오늘 좀 길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